예, 취득세는 이제 어려운 게 세율이 좀 어려워요. 그 앞에까지는 할만해야. 근데 세율이 어떤 게 있어요? 표준 세율이 있고 특례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있죠. 그 중에 어려운 건 중과 세율 쪽이 좀 어려운데 중과 세율은 제가 보기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된 적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때는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본 때부터 가볍게 그냥 한번 그쪽 좀 어렵고 나머지는 할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내용 취득세 특징,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여기까지는 정말 그냥 단순 암기 사항입니다. 1년 내내 할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주 공부해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했던가 그런 생각 들어요? 그까지는 아니고 어렵지만 할만하다. 네, 어렵지만 할만한 거 맞죠? 뭐 한숨을 이렇게 하세요 이게. 어려운 거 맞죠, 여러분. 아니 생전 내가 진짜 아닌 말로 학교 졸업한 이후로 공부해 본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평소에 법이라고 하는 거를 본 적도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대신에 어느 정도 어려운 거를 공부해 주면 이렇게 좀 뿌듯하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3개월 정도 공부하고 나면은 야, 내가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때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는 거다. 이걸 느낄 때가 올 겁니다. 1년 지나면 진짜 내가 공부 안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많이 늘었다라고 한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한 달만 공부 안 하면 다 까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 그렇죠? 자, 취득 시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취득 시기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나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가. 많이 들었는데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취득세는 취득 시, 등록명세, 등기 등록 시, 재산세 6월 1일, 종부세 6월 1일. 그때 말하는 그때예요, 그때. 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이구나. 자, 그럼 돈 주고 샀어요. 등기 등록이 중요했다, 잔금이 중요했다. 오케이.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거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34회 때. 사실상 잔금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일단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잔금은 2024년도 6월 30날입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취득세 신고를 하러 갔는데 취득세를 10월 16일 날 신고하러 간 거예요. 근데 구청에서 선생님 저기 이거 잔금이 6월 말인데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오셔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셨으니까 이게 가산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쩔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웃으면서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건 6월 말인데 내가 정말로 마지막 잔금 치른 거는 9월 16일 날 치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사실상하고 달랐을 경우에는 뭐가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실제로 이런 경우 많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생각보다. 잔금은 그때 치렀다 하더라도 좀 늦게 지급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이게 우선으로 가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기 9월 16일 날 잔금 치른 거 어떻게 뭐 송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고 제가 현금으로 틀림없이 줬대. 아, 이런 못 믿지 이러면은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빠꾸 일로 갑니다. 이게. 자, 원칙은 어디로 간다? 사실상 잔금일. 근데 사실상 잔금일이 명확하지가 않다. 자, 어디로 가요? 그렇죠.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서상 잔금일입니다. 요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였지 알아요? 법인이 취득했을 때하고 개인 취득해서 다르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냥 깔끔하게 무조건 사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게 원칙. 근데 사실상 잔금일이 명확하지가 않다. 뭐 현금 줬다더라. 말도 안 된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일. 자, 근데 이걸 일단 못 믿겠고 일로 갔더니 계약서엔 또 잔금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24년 6월하고 빈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날을 뭘로 볼 건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날을 그냥 잔금.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한 달 내진 두 달인데 좀 여유 있게 봐서 60일까지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거 됐어요? 됐어요. 자, 밑에 연부가 뭐냐면 연부. 그냥 여러분 연단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단위 할부. 자, 우리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땅을 100억을 주고 사기로 한 거예요. 어떤 땅을. 대박. 한꺼번에 못 주니까 한 해에 25억씩 4년간 걸쳐서 주기로 한 거예요. 4년 걸쳐.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에 걸쳐서 202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에 각각 25억씩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산 거는 맞죠? 그럼 유상승계 취득이죠. 근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사실상 잔금일?
그러면 사실상 잔금일은 언제가 돼요? 2027년이죠. 그럼 과세관청에선 취득세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자, 취득세는 욕심이 많다니까. 이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부 형태를 취하고 있니? 연부 형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연단위 할부 생각하시면 되고,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2년 이상입니다, 기간이. 요러면 못 참아요. 각각 취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한 번 아니면 네 번? 네 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각각 연부금 지급할 때 그때 취득으로 보니까 한 번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네 번 신고해야 돼,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는 욕심이 부가세 하나 붙는다, 두 개 붙는다? 두 개 붙는다. 그렇죠. 두 개 붙는다. 자, 그리고 요 날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날보다 만약에 먼저 등기 등록을 했다. 자, 그럼 무슨 날? 등기 등록이 될 겁니다. 자, 결국 둘 중에 무슨 날이에요? 빠른 날이에요, 결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게 34회 때는 요게 또 이의제기 들어가서 또 뭐 정답 처리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이게. 자, 어쨌든 요건 잘 보십시오. 자, 그래서 415페이지 맨 밑에 연부 볼게요, 연부.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한 번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자, 동그라미 몇 년? 2년. 자, 2년 이상에 걸쳐 일정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되면 여러분 장기 할부도 나오고 장기 할부. 장기 할부는 1년 이상이에요. 근데 요거는 일단 2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장기 할부보다는 요게 좀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연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냥 연단위 할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취득으로 본다, 각각 취득으로 본다. 각각 네 번 신고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대박. 실제로 이런 경우 우리 많이 있나요? 아파트 그냥 좀 길게 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년 넘어가는 경우 그게 2년씩 안 넘어가나? 예, 하여튼 그래요. 이거 됐죠? 자, 그다음에 무상 보겠습니다. 무상은 일단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잔금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게 시험에 1번과 3번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1번과 3번. 항상 페이지는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416페이지 보시면 1번과 3번이에요. 자, 상속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입니다. 언제나 상속 개시일. 자, 416페이지에 보시면은 프로스에 나와 있어요. 프로스. 416의 1번의 프로스입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언제나 뭘로 보겠다? 상속 개시일. 유증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상속 개시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자, 다음에 증여는요. 증여 계약일과 등기 등록일 두 개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게 근데 법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 계약일로 하지만 이날보다 먼저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그날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칙은 계약일과 이 두 개 중에 빠른 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험에 정작 예하고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혼 시의 재산 분할입니다. 여러분, 이혼 시에 재산 분할로 내가 부동산 취득했다는 얘기죠. 원래 남편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인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통해서 내 명의로 옮겨왔다 이겁니다. 이걸 언제 취득한 거로 볼 것인가? 당신 이름으로 등기한 날 또는 등록한 날이에요. 이게 부동산이면 등기고 차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겠죠. 근데 요게 생각보다 많이 헷갈려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여러분 이제 증여계약, 여러분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 등기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하고 나하고 증여할 때도 증여계약서란 걸 써요. 여러분 등기소에 갈 때 우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인데 내 명의로 옮겨올 때 원인 서류가 필요하죠. 아버지 거를 만약에 돈 주고 샀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 증여계약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근데 요 증여계약일보다 먼저 등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증여를 원인으로. 문제는 상속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음 주에 돌아가실 예정인데 상속을 원인으로 먼저 등기 좀 해주시오.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이러니까 얘는 둘 중에 빠른 날이 아니라 무조건 상속 개시일입니다. 이거 됐어요? 자, 마지막. 이혼하는 마당에 남편이랑 얼굴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건 같이 보고서 써야 되는데, 자, 이혼 마당에 꼴보기 싫어서 계약 안 쓴다고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무슨 날? 등기, 등록일. 원래는 계약서 씁니다. 근데 그냥 수업 목적상으로는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이혼할 때는 얼굴도 마주치기 싫지 같이 계약서 안 쓴다. 무조건 등기, 등록일 이렇게 하세요. 헷갈리면. 근데 시험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1~3번, 1~3번.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상속 개시일. 엄청 나와요.
자, 그게 이제 2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원칙은 무상은 계약일, 근데 상속은 상속개시일, 그리고 예외 보시면 증여 취득 시에 계약일 전에 취득한 걸로 보지만 요거 전에 등기 등록하면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고. 자, 그다음 3번의 원시 볼게요. 자, 우리 원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파란색으로 된 걸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자, 얘는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 자, 이 두 가지가 바뀌어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건물을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 사용 승인서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이제 건축물 대장 뒤에 장에 보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사용 승인일, 물리적으로 완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관청에서 와서 봐요. 뭐 소방 검사도 하고 안전 검사도 하고, 아, 이 건물은 써도 좋습니다. 땅땅땅 승인, 요 승인서 내주는 거예요. 요거 내주는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근데 요거 전에 근데 사실상 미리 쓰기 시작했다. 둘 중에 빠른 날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뒤에 거는 그냥 아, 이날보다 먼저 썼니? 그러면 이제 이날이지만은 요 두 가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사용 승인서. 자, 땅은 뭐예요? 공사, 준공, 인가. 자, 여러분 요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 그 9시 뉴스를 하다 보면은 아, 여러분 오늘 뭐 새만금 간척지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식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본 준공식 써 있고 저 동네 이장님 석건 이렇게 다 꽂고 앉아가지고 이거 자르는 거 보이죠? 뒤에 뭐라고 써 있다. 준공식. 근데 그 앵커의 뒤에 보면 막 덤프트럭도 아직 있고 막 땅도 막 있잖아요. 그 그림을 생각해요. 아, 땅은 준공식, 공사, 준공, 인강이래. 여러분 공사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죠? 착공. 다 끝나는 거 뭐라고 해요? 준공이라고 해요. 그렇죠? 자, 땅은 준공식, 꽃 꽂고 테이프 커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물은 뭐다? 물리적으로 완성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도 좋습니다. 승인 내주는 거. 이거 안전하니까 이제 써도 좋아요. 이거예요. 얘네 두 가지가 바뀌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립니다. 틀려요.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요거보다 요게 출제가 됐어요. 네. 34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34회 때. 자, 그 다음에 시효취득입니다. 자, 우리 시효취득이 뭐라고요? 점유 시효취득. 1999년도부터, 옛날부터 25년 전부터 내가 그 눈먼 땅 하나를 농사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자, 2021년도에 자,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라고 할게요. 자, 요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취득한 건 아니죠? 다 끝나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을 때 이때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 뭐 당연한 거지 그러냐? 당연한 거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는 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땅을 2024년도에 이걸 팔았다 이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지도 중요하지만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때를 취득 시기로 보면 3년 보유하고 판 거죠. 아니다. 네 이름으로 등기 안 했지만 너는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25년 보유한 거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양도소득세 때는 또 이때예요. 취득세 때는 이때입니다. 됐죠? 아, 그럼 매번 다 다른 거냐? 얘만 달라요. 딱 두세 개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그죠. 벌써 제가 괜한 걸 말씀드릴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그냥 기분 좋을 여기까지만 등기 등록일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지목 변경입니다. 간주 취득도 여러 가지 다 나오지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는 얘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지목 변경. 자,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했을 때 여러분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죠. 자, 요거는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두 개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지목이 변경된 게 아니라 요만큼만 미리 쓰기 시작했다. 자, 지목 변경이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일. 요거 세 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4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세 줄 있죠? 앞에 요렇게 묶으셔서 별표하세요. 요거 종종 지문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 그대로. 자, 그래서 요게 34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 이번 시험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6회 때 요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취득 시기. 됐죠? 자, 그러면 보게요. 자, 돈 주고 샀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중요해요? 사실상 잔금일이 중요해요? 사실상 잔금일. 사실상 잔금일이 명확하지가 않다. 현금 줬대. 그럼 뭘로? 계약서상 잔금일. 계약서를 보니까 잔금이 안 나와 있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난 날. 이날보다 먼저 등기 등록했다. 그럼요?
등기 등록일. 연부로 취득하면 연단위 할부였죠. 이때 사실상 잔금이 되어 각각 연부금 지급이래요. 연부금 지급일 한 번 낸다, 네 번 낸다, 네 번 낸다, 네 번 낸다. 자, 무상 상속받으면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 그렇죠? 증여받으면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등기 등록일. 이혼하던 마당에 꼴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무조건 등기 등록일. 건물을 새로 지었네요. 언제? 사용승인서. 건물은 사용승인서. 토지의 매립간척. 준공시 여기 준공시 그렇죠? 자, 요거 전에 미리 썼다. 사실상 사용일이 됩니다. 오케이, 됐죠? 점유시효 취득. 등기 등록일. 점유를 개시한 날이 아니라 등기 등록일. 자, 그리고 지목 변경. 공부상 변경된 날, 사실상 변경된 날 둘 중에 빠른 날. 그리고 지목 변경이 이전에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사용일. 요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면은 정말 땡큐 하셔야 돼요. 땡큐 진짜 이거는요.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그렇죠? 자, 오늘의 마지막 과세 표준입니다. 자, 우리 과세 표준은 뭐냐면 네가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자, 그래서 네가 얼마짜리를 취득을 했는 건지 이거를 네가 신고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겁니다. 자, 취득 당시에 가액으로 하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당신이 만약에 이제 얼마 주고 취득했는데, 자,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이걸 네가 신고해 봐라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자, 다만 뭘로 취득할 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취득세 한 번 신고한다, 네 번 신고한다. 네 번 신고한다. 자, 각각 연부 금액 매번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요걸 과세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네 번 나누어 가지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던데 요 과세 표준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항상 이제 세법 공부할 때는요. 포함이란 말이 나오면 제외란 말이 나오면 포함. 이 두 가지로 바꿔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포함이냐, 제외냐. 포함. 자, 그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록명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에요. 그게 첫 줄에 나와요. 첫 줄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똑같아.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을 뭘로 신고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1억 주고 샀으면 1억, 5억 주고 샀으면 5억 이거예요. 그리고 기본 과정 가면 뭘 배울 거냐면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냐. 요거 35회 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냐. 솔직히 이번 35회 때 취득세 과세 표준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라고 이제 많이 이거 안 나오면 자른다 그랬어요. 나왔었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그때 가서 외우는데 저거 되게 복잡할 것 같다.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실상 취득 가격. 우리 요런 경우는 어때요? 어떤 분한테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매매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건 5억 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지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뉘어 있는데 나까지 거 내가 그냥 일시금 드리겠다. 대신에 사장님, 저 이사 대금하게 300만 원만 좀 빼주면 안 될까요? 자, 선생님 빼줘요, 안 빼줘요? 한꺼번에 준대.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할 게 아니니까 그냥 자, 빼준대. 자, 그래서 이제 4억 9,700이에요. 자, 여러분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5억 원. 사실상 내가 준 거는 4억 9,700. 그럼 뭐가 맞아요? 이거. 이게 뭐 계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네가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를 줬니가 중요한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분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토지를 주고서 자, 이런 갑에게 이제 1억 원을 이렇게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을은 취득세 신고해야 되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 1억 원이죠.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정말 1억 준 게 맞습니다. 근데 과세관청에서 보더니 갑자기 깨우뚱해요. 아니 옆자리에 이제 저기 주무관이 물어보죠. 왜? 그랬더니 아니 이분이 취득세 신고를 1억이라고 했는데 이 땅이 1억밖에 안 갈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대개 보면 시세가 2, 3억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왜 그랬지? 라고 보니까 둘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자, 특수관계인들끼리 거래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제3자와는 관계없습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자, 지금은 뭐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2억이라고 할게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취득세가 2억 곱하기 4%에서 8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춘지간에 거래함에 따라서 4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죠. 이 꼴을 못 보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당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제3자 간에는 부당해도 돼요. 제가 아닌 말로 선생님한테 땅을 싸게 팔아요. 괜찮아요. 제3자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사춘지간이었어. 이거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잖아요. 이러면 백날 자기네가 주고받은 금액이 1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부인해버리고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을 찾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 여러분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이 뭐가 있나? 자,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시면 매매사례가. 자, 우리 매매사례가가 뭐예요? 이 땅이랑 비슷한 위치, 비슷한 케이스에 매매가 됐는데 2억으로 거래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자, 감정가액. 과세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감정받아 놓습니다. 감정가액. 자, 공매가액. 알고 보니까 이 땅을 그 사람이 취득을 할 때 공매로 취득한 가격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죠? 이런 가격은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이요. 이거대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네가 1억 주고 샀다고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생님 주변에 매매 사례가가 2억짜리가 한 2건이 나왔는데 이것도 2억으로 과세하겠습니다. 400만 원 더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제3자 간의 거래는요. 관계없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세부담을 감소시키면 그래요. 그럼 세부담을 얼마나 감소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시가와 너희들끼리 주고받은 거래가액이 3억 원이 넘는다든지 차이가 자, 또는 자, 시가에 곱하기 5%를 넘는다든지 이건 나중에 해요. 이거는. 예. 이런 경우는 부당한 거래를 봅니다. 부당한 거래. 야, 시가보다 5%만 더 차이가 나도 이런 경우는 부당한 거래를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어지간하면 모대로 과세하는 게 좋다. 거래하는 게. 시가대로 거래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자, 4촌 이내의 혈족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6촌 이내의 혈족이었는데 요즘은 6촌 아세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4촌 혈족. 자, 그다음에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 선생님,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이 뭘까요? 직계? 직계라기보다 혈, 무슨 혈? 피혈, 피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인척은요, 피가 안 섞여 있대. 자, 사촌 형님과, 만약에 사촌 동생이라고 할게요. 사촌 동생과 사촌 오빠 사이에는 누가 똑같아요? 할아버지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죠. 할머니는 다를 수 있어. 할아버지 똑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인척 나하고 처남 피가 안 섞였어요. 아,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들끼리 거래했다. 요러면은 시가대로 거래하셔야 됩니다.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요러면은 부인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시가 인정액.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 자, 무슨 가격? 매매 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자, 이런 걸로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니네가 주고받은 건 1억 맞는데 왜 특수관계들끼리 싸게 팔아가지고 세금이 조금 들어오게 하니 이거대로 과세할 거야 이 얘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거 쓰시는 거죠? 안 중요한데. 아니에요? 네. 자, 두 번째. 무상입니다. 여러분, 무상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죠. 돈 주고 산 게 아니니까 이거는요. 자,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취득 가격. 자, 시가 인정액.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과 시가 인정액은 금액이 비슷하겠죠. 대부분 보면은 그 땅이 대개 한 2억쯤 되면 대부분 2억에 팔리잖아요. 자, 문제는 시가 표준액. 여러분, 시가 표준액은 시가 인정액이랑 비슷해요, 달라요? 얘네들은 비슷한데 얘는 뚝 떨어져 있죠. 개별 공시지가 1억짜리 땅이 1억에 팔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개 2, 3억에 팔리겠지. 그죠? 자,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단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얘 아니면 얘예요. 아버지한테 어떤 땅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돈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신고할 때 주변의 매매 사례가를 조회해서 이거대로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됐고 공시지가대로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상속이 이쁠까요? 증여가 이쁠까요? 상속을 이뻐합니다. 이번 시험에 이게 답이었어요. 상속. 왜냐하면 여러분 상속은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다 쓰고 돌아가세요. 제발 이랬는데 막 어쩔 수 없이 물려주신 거야. 막 싫죠. 그렇죠?
근데 과세관청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은 정말 받기 싫었는데 부득이하게 받았다 이러고요.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낮은 가격으로 과세하겠다 이겁니다. 요거 상속세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자, 어쨌든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는 그냥 뭘로 신고하면 된다. 예, 땅 받았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 받았다 개별 주택 가격, 아니면 공동주택 가격 이거대로 신고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증여입니다. 증여는 과세관청에서 이쁘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득이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아버지 건데 반 협박을 해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안 주시면 난 죽을 수가 있어. 우리 손주들 어떻게 해? 막 그랬고 억지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가 인정액이에요. 여러분 요 두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이번 시험에 이게 시험 출제가 되었어요. 상속으로 받으면 시가 표준액. 자, 그래서 똑같은 땅을 받아도 상속받으면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면 되는데 증여받으면 이거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매매사례가나 감정가 이런 거대로 신고해라 이 얘기예요. 자, 문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땅이 최근 30년 동안 매매사례라고는 1도 없는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의 땅이에요. 매매사례라는 게 없죠. 감정가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시가 표준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될 가능성은 적고 일단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원칙은 시가 표준액, 얘는 원칙은 시가 인정액. 누가 더 이쁘다? 상속이 이쁘다. 그냥 조금만 내도 된다. 증여는 안 좋다. 그렇죠? 왜 아버지 재산 노리니?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와 더불어서 요것도 이번 시험에 어쩌면 나올 수도 있어요라고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사항입니다. 자, 이 금액. 자, 시가 표준액 얼마 이하? 1억 이하짜리를 증여받으면은 요걸로 하던 당신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자, 이 금액이 만약에 오답으로 나오게 되면 3억이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냐 3억이냐 요걸 물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짜리 증여받으면 시가 인정액으로 신고해도 되고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해도 되고 뭘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라도 특수관계자한테 싸게 사왔니? 시가 인정액대로 과세 맞을 수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그 시가대로 거래하고, 공짜로 받았으면은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게 없는데 상속보다는 증여를 조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상속으로 받으면 시가 표준액대로 신고하면 되고 증여 받으면 시가 인정액. 근데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1도 없다 아마 주변에.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 자, 그리고 얼마 이하짜리? 1억 이하짜리를 증여 받으면 일로 하든 좋을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얘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속받으면 시가 표준액. 자, 마지막. 자, 원시입니다. 원시는 여러분 이제 내가 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내가 저 사람한테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공사대금 지급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이 건물 짓는데 세상에 내가 한 8억 들었잖아. 그러면서 요 8억 요거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돈 주고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해봤자 뭐 한두 번 지급하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근데 여러분 내가 지으면 막 짜잘짜잘 막 나가는 게 막 인건비 나가고 막 오만 가지죠. 그러면은 이거는요 장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장부를. 원시 취득은 일단 공사 기간도 깁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 몇 년씩 걸려요. 장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 장부는 법인이 만들까요? 개인이 만들까요? 법에서는 법인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자, 우리 개인은 장부 작성에 의무가 없어요. 법인은 무조건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장부를 안 만들면 가산세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취득세 때 법인이 만약에 장부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놨다. 취득가액 우리가 아예 누락시켰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가격을 제대로 이제 안 써놨다. 이런 경우에는 10% 가산세가 있어요. 이건요. 자, 그러면 문제는 개인입니다. 법인이 건물 짓는 건 관계없는데 개인이 건물 짓는 경우도 있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취득가격 확인이 안 된다. 개인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장부를 잘 만들어 놨어요. 요러면 요거대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은 장부 안 만든다니까. 요러면 일단 사실상 취득가격은 물 건너갔습니다. 요러면 또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시가 인정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이죠. 자, 요때 뭘로 가겠다?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요것도 이번 35회 때 지문으로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나왔어요. 틀려. 시가 표준액. 여러분 요건 이렇게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면 개인이죠. 그럼 과세관청에서 개인인 경우에는 장부 안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개인인 경우 좀 혜택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가격.
아니면 이걸 시가 인정액으로 하려면 매매 사례가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막 지었는데 매매 사례가 어디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엔 과세표준 요러요러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제가 됐던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 나왔었죠. 상속인 경우에 시가표준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아까 어떤 게 포함되냐 어떤 게 포함 안 되냐 거기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왔었죠. 막 그래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니 요건 복습이고 이따가 자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과세표준 원칙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격. 하지만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 자, 시가 인정액 세 가지 뭐예요? 매매 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이런 것들. 자, 상속받으면 이쁘니까. 증여받으면 나쁜 놈이니까. 시가 인정액. 근데 시가 인정액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 그리고 얼마 이하짜리 증여받으면 1억 이하짜리 증여받으면 어떻게? 네가 마음대로 선택. 그래서 오케이. 자, 원시 건물 내가 새로 지었네.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 근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함으로써 사실상 취득가격 이걸 인정할 수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시가 표준액. 그때 시가 표준액. 오케이. 됐어요? 요게 가장 기본이고 좀 기본 과정 가면 조금 더 몇 가지 이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일단 정규 진도는 여기까지고 자, 프린트 보세요. 오늘 수업 복습. 자, 세법은 항상 일단 기본 이론 기정까지는 똑같이 이렇게 전주의 복습 내용 그다음에 이번 주의 복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자, 얘는 뭐냐면 이제 부가세입니다. 자, 우리 부가세 아까 두 가지 있었어요. 자, 뭐 있었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자, 먼저 취득세는 욕심이 많은 세금이라 둘 다 붙습니다. 하나 붙어요, 두 개 붙어요? 두 개. 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둘 다 붙고. 자, 그 밑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국세는 국세, 지방세는 지방세. 그럼 등록명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재산세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자, 농어촌 특별세 국세니까 종부세 국세니까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는 이것들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대신에 소득세에는 무슨 세금이 또 붙어요? 지방소득세. 자, 요거는 별도로 내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든 소득세든 어떤 소득세에는 무조건 지방소득세. 자, 그 다음 감면시입니다. 어떤 세금을 깎아줬을 때 깎아주는 세금의 20%만큼을 농특세로 토해야 되는데 자, 그게 세 가지만 나옵니다. 자, 뭐? 취득세, 등록명세, 양도소득세. 얘네 세 가지의 공통점. 신고하는 세금, 내가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얘네 세 가지만 감면시의 농특세로 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요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나와 있는 거. 자,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자, 먼저 부가가치세하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부가세 중에 4분의 1만큼 지방으로 돌리는 거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부가세 중에서 이제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 있었죠? 농어촌 특별세. 오케이. 농어촌 특별세. 모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자, 또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취득과 보유 단계.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얘는 무슨 단계?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죠.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오케이. 시험 문제에는 얘네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어느 단계에서 과세가 될 수 있는 건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성립시기, 확정시기입니다. 자, 우리 성립시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아직까지 모른다. 자, 확정시기 때가 돼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예요? 취득하는 때. 여러분, 이 취득하는 때가 뭐죠? 사실상 잔금일, 상속개시, 아까 말했던 취득시기죠. 그 얘기. 자, 등록명세, 등기등록시. 자, 이런 세금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행위세. 네, 이건 행위세다. 어떤 행동을 해야만 세금을 냅니다. 자, 재산세 6월 1일, 종부세 6월 1일. 얘를 뭐라고 해요? 과세 기준일. 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은 과세 기준일입니다. 자, 대신에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예정신고 일단 내비두고 요게 취득시니까 요게 양도시. 그래요?
아니죠. 얘는 무슨 세? 물세. 얘는 인세. 합산과세할 때 몇 년 단위로 합친다? 1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자, 따라서 언제예요? 과세 기준의 종료일, 과세기한 종료일 언제예요? 12월 31일. 자, 그래서 요거는 연말이라고 외워라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말. 예정신고는 월말. 연말. 예정신고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확정신고 좀 중요해요. 연말. 12월 31일.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그게 또 있어요, 또 그게. 자, 다음 확정시기.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고지서로 받는 세금은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신고시. 자, 이것도 신고시. 재산세는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예요. 과세관청이 결정할 때. 자, 그런데 종부세 잘 보시라고 했죠?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이지만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은 신고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얘는 양도소득세를 조금 많이 물어보고, 자, 요거는 종부세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요거는. 자, 대신에 양도세 뭐 할 때? 요것도 신고할 때.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죠. 예정 신고만으로도 납세의무가 그대로 확정됩니까? 예, 오케이. 자, 예정 신고만으로도 굳어집니다. 예정만으로도 오케이. 예정만으로도 오케이. 자, 됐어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게 납부하면 없어져요. 충당하면 없어져요. 부과에 취소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없어집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몇 년? 5년. 대부분 그래서 우리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여기에 나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신고하는 세금 아닌 세금. 신고한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지 5년 지나면 부과 못해요. 자, 대신에 신고했는데 무신고했다. 이거 7년. 자, 대부분 취득세. 자, 그럼 양도소득세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기나 부정한 경우 10년입니다. 5년, 7년, 10년.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5년, 7년, 10년. 자, 근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좀 길죠? 자, 일반 몇 년? 10년. 자, 얘네들은요? 15년. 오케이. 얘네들은 15년.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요것만 보면 한 2배 되는 거죠. 길어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징수소멸시효,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죠. 사실은 이게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입니다. 기본적인 경우 몇 년? 5년. 그럼 우리 요거는 세금이 부과됐다는 얘기예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얘는 부과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부과를 안 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얘는 부과는 했는데 안 냈어. 안 내면 뭘 해야 돼요? 징수 활동을 해야 돼요.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동을 안 했을 때 5년 지나면 더 이상 징수 활동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자, 대신에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얼마? 5억 원 이상 잘 보시고, 자, 지방세 얼마?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몇 년으로? 10년으로 둡니다. 5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10년. 참 치사하다. 34회 때는 제적기간, 35회 때는 소멸시효가 출제가 되었어요. 36회 때는 같이 나왔으면 좋겠네. 아니에요? 자, 그다음 6번.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OX, X, 그렇죠.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또 취득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자, 토지, 건축물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고 하는 거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 사실상 토지를 포함하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만 말한다, 아니면 시설물을 포함한다. 시설물은 독립된 시설물도 있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또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건설기계, 제조장비, 건설기계. 자, 그리고 이것들은 원시부터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등등은 승계만 과세하는 거지 원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현대차에서 차 만들어도 취득세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각종 권리입니다. 권리는 뭐다? 양식, 광어회. 그럼 가운데가 뭐예요? 광업권. 그렇지. 양식, 광어회. 취득세 과세 대상인 권리는 무조건 양식, 광어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벼어요. 죄송해요. 임목이 들어가야 돼. 임목. 빠졌네. 임목. 자, 다음 8번 납세 의무자입니다. 주체구조부의 취득자하고 엘리베이터 가설자가 다릅니다. 자, 누가 내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자, 무슨 영감님 우리? 감영감님, 부패사장님 아니고 감영감님, 그렇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된 상속자,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입니다. 상속인 각자. 오빠는 강릉에 있는 이따시만한 건물, 나는 강남에 있는 요만한 집. 난 요거만. 네, 공동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납수 자가 아니라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오타가 많아.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자, 요건 이거 잘 보라고 했어요. 뭘로 취득하? 조합원용으로 취득했다. 그럼 누구예요? 조합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누구? 조합. 그렇죠. 오케이. 자, 5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의 이전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위탁자가 바뀌었다. 자, 누가 낸다? 새로운 위탁자. 오케이. 새로운 위탁자가 냅니다. 위탁자. 다 외우셨네, 여러분. 막상 그냥 그래도 보니까 기억나죠? 그러면 되시오. 다음 주 되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했던 내용 똑같이 또 할 거니까 보시고. 자, 취득식입니다. 자, 유상은 계약서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하다. 사실상 잔금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실상 잔금일이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서를 봤더니 잔금이 안 나와 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리고 이날보다 먼저 등기 등록했다. 등기 등록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가장 원칙은 그냥 사실상. 자, 증여도 원래 여러분 등기 등록일이 중요하다, 계약일이 중요하다. 원칙은 계약일이에요. 근데 계약일보다 먼저 등기 등록했다. 그럼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원칙적인 걸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요게, 그러니까 증여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꼴비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쓴다. 자, 무조건 무슨 날? 등기 등록일. 계약서 이런 거 없어요. 원래는 있습니다. 이거 원래 있지만은 수업 목적상으로는 꼴보기 싫어서 계약서 안 쓰네. 등기 등록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둘 중에 빠른 날, 그다음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등기 등록일. 그리고 시험에 증여보다는 상속과 재산 분할이 많이 나옵니다. 건축물은 신축이나 개수합니다. 자, 건물은 뭐예요? 건물. 사용 승인서. 자, 공사준공 뭐라고 했어요? 이거 토지. 자, 토지의 매립간척이에요. 토지의 매립간척은 공사, 준공, 인가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 물론 이거하고 사실상 사용일 요거 중에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오케이. 재밌네, 그죠? 오늘까지 재밌어요. 다음 주에 세율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이게. 자, 다음에 과세 표준입니다. 자, 돈 주고 사면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부당행위가 뭐예요? 부당행위. 누구와의 거래? 특수관계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포탈했다. 이러면은 모델로 과세하겠다. 시가 인정해.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입니다. 자,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격은 뭐뭐 있죠? 매매사례가. 자, 매매사례가. 자, 또 감정가. 자, 또 공매가.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시가 인정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이런 것들. 상속은 착하니까 시가 표준액, 증여는 나쁘니까 시가 인정액. 자, 근데 요게 만약에 불가능하다. 자,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자, 시가 표준액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가 인정액 산정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자, 그리고 얼마 이하? 1억 원 이하짜리를 증여받으면은 요거 두 개 중에서 선택 네가 알아서 합니다. 이걸 물어보지는 않고 이걸 물어볼 거예요. 물어본다라면 1억이냐 3억이냐 물어보면 1억이냐 3억이냐.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계속 공부하시면 1억, 3억, 5억 진짜 많이 나와요. 1, 3, 5 연수도 또 1년, 2년, 3년, 5년 엄청 나옵니다. 4년 나오는 거는 딱 한 번 나와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대개 우리나라는 1357의 민족이죠. 되게 3579인가? 그렇죠. 자, 원시는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 그렇죠. 단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자, 원래 원시 같은 경우는 뭐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장부. 건물 새로 올리게 되면 장부를 잘 기록해놔야 되는데 법인은 장부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개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개인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도 있고 지금 막 지었는데 매매 사례라는 게 어디 있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자, 이번 시험에 이 과세 표준 문제가 조금 이제 출제가 됐는데 요거 아까 지문 2개 정도는 좀 어려웠지만은 답 고르는 거는 1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돼서 이번 시험에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은 조금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취득세 반까지 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 비과세, 납세 절차, 그리고 등록명세 전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복습했던 것들 한 번쯤 보시고 다음 주에 오기 전에 한 번쯤 더 봐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땡큐베리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